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임명을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때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어떤 각오를 가지셨던가요?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었어요. 아주 오래 전부터.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제 임명장을 받으러 갔더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왔으니 지금부터도 정부든 청와대든 이런 살아있는 권력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. 저는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권력 핵심에 그 비리를 검찰이 단죄를 해주는 것이 그 정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정치 권력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별도의 그 사법기구로부터 자기들이 처벌받을 건 받아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는 아주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제 받고 했는데 참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또 거대한 또 집단이 있고 정말 그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. 어떤 명분이고 헌법이고 상식이고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어떤 조직같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권이구나. 이거는 입으로만 민주주의고 이거는 그야말로 위장된 민주주의구나. 그리고 조국 사태 때 봤지만 소위 핵심 지지층들에 의한 그런 여론 조작 그리고 거짓 선전 선동 이런 거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권력을 또 유지하고 또 선거를 치르고 하는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되어야 할 집단들이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습니다. 그 조국 사건 있었잖아요. 네네. 그때 어떤 압박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? 그 압박을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좀 물른 사람이면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. 그건 더 수사하지 마라. 이건 여기서 덮어라. 그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이제 있을 텐데 그런 게 안 통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막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인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막 쫙 날리고 그래서 손발을 이렇게 잘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. 근데 조국 사태 때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죠. 뭐냐면은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수만 명,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위 말하는 특정 그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의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 어떤 정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죠. 과거 같으면은 다 사법 처리될 일들입니다. 근데 정말 이 정권이 든든하게 뒷배가 돼줘서 그런지 저들 마음대로 해요.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. 내 편이면 다 오케이고 이번에도 보십시오. 저 공수처가 언론인 정치인 해서 지금 드러난 것만 각각 수십 명씩 이 통신 사찰을 했지 않습니까? 이거는 과거 같으면은 공수처장이 물러날 정도가 아니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.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더 했고요. 그런데 아주 천연덕스럽지 않습니까? 공수처가 도대체 얼마나 강한 기관이길래 저렇게 맘대로 합니까? 저 정권이 뒷받침이 돼주고 뒤에서 하라고 그러거나 잘했다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들입니다. 제가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인사를 막 학살 인사를 해버리고 검찰청 앞에 수만 명씩 와서 저렇게 폭력성 시위를 하고 말이에요. 그 배후에 이런 강력한 권력이 없으면은 못하는 겁니다. 또 후반부로 가시면서 이제 계속 인사부터 시작해서 네. 굉장히 많은 압박이 있었는데 안 두려우셨어요?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없어요. 여기는 정말 내가 맞서서 싸워줘야지 내가 그냥 여기서 슬슬 물러나서는 안 되겠구나.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들었죠.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제가 일을 할 수 없게끔. 원래 그 대검 간부는 누가 뭐래도 총장이 지명합니다. 근데 아예 그걸 싹 바꿔가지고 아주 친여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주로 갖다 놓냐면 제가 법무부나 청와대랑 같이 논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승진이라든가 좋은 자리 보내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 있죠. 그 사람들 딱 골라서 보냅니다. 그러면 이제 저한테 좀 반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들이 별을 달았기 때문에 또 이 정권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한 6개월을 보고 좀 총장의 그 일을 아주 악랄하게 방해하지 않는 애들은 또 다시 바꿔요. 그런 사람 또 바꿔서 또 내쫓고 또 다시 집어넣고.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하면은 그 내용이 바로 법무부 청와대로 다 보고가 됩니다.
그래서 터놓고 하는 회의를 못하고 제가 뭐 이를테면 국정감사 준비 같은 것도 그냥 안 했습니다. 뭐 자료 같은 거는 원래 놓고 아주 늦게까지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스탠스로 답변을 할지를 같이 논의를 하면 그게 바로 민주당으로 다 넘어가서 다음날 그렇게 나올까봐 6시에 퇴근했습니다. 그랬더니 작년 국정감사 때 자기들은 밤 12시까지 했는데 우리 총장님은 일찍 퇴근하셨다 하대요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여당 의원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준비를 하면 그 내용이 다 새나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징계 청구가 이루어진 겁니다. 처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시작을 할 때 제일 크게 사회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적폐 세력 척결이거든요. 그래서 검찰 적폐를 척결하겠다. 이것도 하나의 아젠다였단 말이에요. 근데 후보님께서 이제 검찰총장 생활을 하시고 이번 정권을 겪으시면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적폐란 무엇이고 또 총장으로서 실제로 경험한 적폐는 또 어떤 것인지. 원래 적폐라는 게 어떤 개별 비리나 범죄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계속 불편을 끼치고 고통을 주고 아주 구조화된 부패 그런 것을 적폐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그 구조적 부패와 비리를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. 그게 원래 검찰에서도 특수부의 업무라고 합니다. 개별 범죄는 형사부에서 하지만 아주 구조화된 부패 이거를 걷어내는 일은 이제 특별수사부에서 하는 건데 어느 정권이나 다 구조화된 것들이 있어요.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관행화되고 이게 구조화되다 보니까 그게 부패인지도 비리인지도 잘 인식을 못해. 그게 불법인지도 잘 인식을 못해. 그러나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그 불법적인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고 이익을 갖다가 독점을 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것들을 걷어내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게 만들자 하는 거라 그 뜻은 나쁜 뜻이 아닌데 문제는 남의 정부 거든 자기 정부 거든 똑같이 해이죠.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 정부의 비리라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걷어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은 있습니다. 대통령은 범죄와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관리해야 돼요. 좋은 사람, 유능한 사람을 그 조직의 관리자와 운영자로 임명을 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적발해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이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. 사법은 대통령 거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겨놓으면 끝이 아니에요. 왜 외국 가면 판사 검사가 선출직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. 선출직이 임명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럴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. 그런데 검찰이 사법부가 공수처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대통령. 처음에 정치 입문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. 저는 제가 정치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검찰총장을 이제 부득이하게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을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 좀 주변에 대통령 주변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 모양이다. 어떻게든 검찰이 좀 잘 해가지고 좀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권의 그 본질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월성 원전 사건 원칙대로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검찰에 조정된 수사권이 다 이미 조정이 됐고 그걸 이제 검찰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아예 그거를 다 뺏겠다. 난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. 제가 이제 이거는 뭐 검사로서 검찰의 어떤 기득권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제 최소한의 그 이런 시스템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런 정권을 처음 봤습니다. 과거에 뭐 제가 그 여러 정부를 거쳐가면서 그런 뭐 사정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걸 처음 봤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.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에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선출직 뭐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었고 법치주의 운동을 하든지 뭐 이런 사회 어떤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라도 이 잘못된 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이런 사람들의 계속되는 집권은 어떤 식으로 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러나 제가 당사자가 돼 가지고 그 선봉에 서서 이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. 제가 정치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그럼 앞장을 서야 되겠다
해서 무슨 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운명처럼 이렇게 쭉 그 남들이 보면 야구 권력 의지가 없이 정치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권력 의지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이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엄청난 권력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 한 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.